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사연이고 김용범님께서 고민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김용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부제로 당구장 표시로 분노주의, 호구주의, 고구마주의라고 미리 달아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사연 들으시면 분명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붕어 형님의 방송을 재밌게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1년 전에 병가설 고민사연 보내고 다시 1년 만에 메일 다시 보냅니다. 지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전문대 다니면서 학비, 집안의 생활비도 제 알바비로 내고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일로 집안 가장이 되고 나서도 동생 결혼 자금 2억 정도, 생활비도 아직까지 18년 동안 보내드리며 18년 동안 직장생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직장생활 꾸준히 해서 그런지 아파트도 사고 지금 대출은 다 갚았는데 어머니께서 재혼하셔서 어머니가 새로 이사갈 집을 얻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셔서 대출을 받아서 그 빚 갚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현타가 오네요. 가족들 다 좋은 일 해주고 정작 저는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후회가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다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직장생활 18년, 남은 직장생활 기간 18년, 요즘 몸이 힘들어 지니 이런 나쁜 생각이 더 드네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라고 고민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사연 안에 굉장히 어떤 사연자분의 애환이 다 담겨있네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노와 호구와 고구마가 다 있죠.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너무 몸바쳐 일하지 말라고. 너무 가족의 어떤 그런 모든 걸 챙겨주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그때 썰도 풀었잖아. 근데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세상에.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웃긴 게 뭐냐 하면 정작 저렇게 해주면 고마운 거 못 느껴요. 용범이도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면 동생 아마 여자분인 것 같아. 남자분 아닌 것 같아. 여자분 맞죠? 여동생이죠. 예. 네. 남자분이신가? 아무튼 동생 결혼자금 2억. 아니 무슨 1000, 2000도 아니고 한 1000, 2000 해줄 수 있다고 쳐. 1000, 2000. 그것도 큰 돈이잖아. 근데 2억이면 과연 이거 2억 줬다고 해서 동생이 고마워할까요? 막 이 돈 안 줬으면 결혼 못한 거잖아. 안 그래요? 이 돈 안 받쳐줬으면 야 그걸 내가 왜 해줘? 야 네가 벌어서 네가 해.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결혼 못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해주고 나서도 동생이 정말 고맙다. 형 때문에 오빠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걸 왜 이제 와서 얘기해? 한 번 줬으면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안 그래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저렇게 돈 챙겨주고 나서도 동생이 고맙다고 하고 그 용범님 챙겨주고 보답을 해줬으면 아마 용범님이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보니까 그런 거야. 2억 꿀꺽하고 아무것도 안 챙겨준 거예요. 이제 용범님한테 단 0.01도 안 챙겨준 거야. 아니 여러분 가족 사이에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2억을 했으면 적어도 2억 못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든 간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뭐냐 하면 보통 장남 장녀 이런 사람들이 집이 어렵다 보니까 가장 노릇을 하면서 돈을 벌면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고정이 돼버려. 당연한 것처럼 고정이 돼버리면 그 주변 가족들 고마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당연한 거라니까. 왜 안 해주는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가족 관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야. 이게 말이 좋아 가족이지. 좀 심하게 얘기합니까? 짐덩어리, 짐덩어리. 혈연 관계를 가장한 짐덩어리입니다. 짐덩어리. 결국 이 짐덩어리 하나가 2억 원의 돈을 가져갔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가족이 여러분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족이 가족다워야 사랑구실을 해야 가족이지. 가족이 사랑구실 안 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 재혼하는데 왜 님이 보태줘요? 그럼 어머니 뭐 하신 겁니까? 이런 말 하면 또 기분 나쁘죠. 안 그래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거야. 딱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리고 용범님 그리고 동생이 남동생입니까 여동생입니까?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세 명이 사는데 용범님만 계속 어린 나이 때부터 일을 하고 나머지 두 명은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일을 안 한 거예요. 왜냐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돈 버는 기계 굉장히 성실한 돈 버는 기계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거 믿고 일 안 하는 거예요. 알바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어머니도 그냥 일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고 동생도 일 안 하고 왠지 내가 봤을 때 동생도 남동생이 여동생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그게 여동생이네요. 근데 딱 느낌이 그랬어. 여동생이네. 여동생 보통 여동생 이렇게 해주면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2억이나 해줍니까 여동생한테? 여자 결혼할 때 저 정도 돈 안 드는데 왜 2억씩이나 해줘? 나 그쪽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아니 여동생은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 아니 왜 님이 2억씩이나 해줘요? 2억도 아니 여자가 결혼 준비하는데 2억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솔직히 좀 의외네요 사실. 그것도 그 2억도 순전히 여동생한테 나온 게 아니라 오빠한테 나온 거잖아. 여동생이 오빠인 용범님한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돈 모은 돈이 없는 거야 여동생은. 모은 돈이 없는 겁니다. 난 솔직히 여자 결혼하는데 2억 여자가 결혼도 2억 하면 남자들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2억 와 2억이나 보태준다고? 그럼 나는 근데 현실에서는 저 2억도 안 보태지 1억도 안 보태주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안 그래요? 아니 근데 결혼하는데 2억씩이나 필요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뭐 아파트부터 시작하려고 하나? 내가 보니까 아파트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붙였나 보네. 예. 야 양심이 둘 다 능력이 없다고요? 아 그러니까 저 여동생도 능력이 없고 그 여동생이 그 전에 남자친구 현재 부인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한다. 현재 남편인 그 매제도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데 왜 결혼을 해? 능력이 없는데? 왜 해줬어요? 말리셨어야죠. 말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억을 왜 해줘 하는 한 2, 3천 정도 해가지고 그냥 뭐 그냥 그 뭐야 원룸 전세금? 나머지 대출 받아라 그래요. 대출 받아라 그래. 이거 왜 해주냐고. 이건 있잖아요. 가족들도 잘못했지만 님이 잘못한 거야. 어? 본인 스스로 호구를 자청한 난 본인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급한 상황에서 한 결혼이라도 한 2, 3천 원 오빠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2, 3천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2억은 좀 심합니다.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2억은 심해.
여러분 피땀 내가 GR 교대하면서 남한테 욕먹으면서 피땀 어린 돈 2억을 이걸 낼 수가 있나 이게? 본인도 그 돈 없으면 후달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용범이 잘 들으세요. 이게 가족들이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님한테 의존하냐 하면 님이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래. 뭐냐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나중에 여동생하고 이제 어머니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잘 들으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도 먹었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클 만큼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제가 용돈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듭니다. 저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지 마시죠. 그리고 너도 다 컸으면 이제 일 좀 해라. 어? 언제까지 내믿고 살려고 그러냐? 난 이 정도 했으면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하든 뭐 살림을 차리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니까 난 이만큼밖에 못 해준다.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2억 준다. 2억 그냥 떡하니 주고 본인 힘들어하고. 어? 가족들이 재혼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재혼한다고 하니까 해주고. 이거는 본인 잘못입니다. 용범이 본인 잘못이에요. 이거 남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동생, 엄마 둘 다 밥그릇 역할 못한 거, 자기 뭐 역한 거 맞아. 원래 가족들 중에 보면 자기도 역할 못하는 사람도 있어. 일 안 한다. 일할 수 있으면 일 안 한다거나 자꾸 생활비 같은 거 축낸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것도 여러분 전적으로 도와주면 안 돼요. 딱 끊어야죠. 내가 도와주더라도 난 이만큼밖에 못 해준다. 어머니, 저는 용돈 딱 이만큼밖에 못 해줍니다. 나머지는 일을 하시는가 아니면 맡기시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나쁘게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좀 약간 유교적인 방식, 뭐 장난 문화, 효도 문화, 나 이게 정말 좀 짜증나거든 이럴 때. 정말 짜증나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걸 이제 악용하잖아. 이 보면 유교 문화, 장난 문화, 그리고 뭐 효도 문화를 이걸 악용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막상 나머지 사람들은 저 이용하는 거 아니야? 빨대 꼽아가지고 용범님한테. 말이 좋아 가족이지.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님이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좀 싫은 소리 했어야 돼. 이거 싫은 소리도 아니야. 그냥 페트 폭력이에요. 만약에 설령 사고 쳤다 해요. 사고 쳤다고 했을 때, 야, 난 이거 돈 이거밖에 못 해준다. 이 돈이면 지방 같은데 원룸 전세는 구할 수 있을 거야. 어? 내가 뭐 니들이 이렇게 뭐 사고 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니들이 벌린 거잖아. 그럼 니들이 책임져야지. 세상에 공짜 없어. 어? 니들이 벌린 거니까 니들이 책임지면서 앞으로 살아가길 바래. 난 오빠라서 난 역할을 했으니까 나한테 자꾸 뭔가 해달라고 조르지 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아, 붕어 형이 그렇게 말하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넌 내 아들이고 장남이야. 장난다운 모습 보여.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 그럼 어머니도 어머니다운 모습을 보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도 어머니다운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니가 어머니다운 모습을 안 보이는데 왜 장남이 장남 역할을 하길 바랍니까? 그것도 웃기지 않나요? 아니, 어머니가 어머니다운 역할도 안 하고 여동생이 여동생다운 역할도 안 하는데 왜 장남은 장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니, 두 사람이 두 사람 역할을 아예 못 해내는데 왜 장남만 장남 역할을 해야 되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용범님.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왜 그렇게.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누가 떠민 사람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누가 이렇게 민 사람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누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탓이 있는데 님 탓이 제일 커요. 님 탓이.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할 거라 생각하지만 저렇게 안 해요. 용범님. 가족들이라고 해서 외면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 아닌데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된단 말이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님은 다 퍼줬잖아요. 다 퍼줘서 남는 게 뭐냐 말입니까? 청춘 다 바치고 다 퍼줬더니 나한테 남는 거 없고 난 계속 책임만 지고 일은 계속 힘들고 남는 건 없고 즐거운 건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보다 속이 더 터지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자 연범 이거는 애시당초 해주면 안 되는 거였어. 처음부터 선을 쫙 그어가지고 만약에 니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독립해 살든가 연락처도 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제 방법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연범이 제가 시킨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제안한 방법대로 한번 하실 생각 있어요? 근데 나는 저분이 좀 약간 물러 터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저는 방법이 제시할게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나중에 동생 어머니를 한 자리에 모아서 얘기하세요. 한 자리에 모아서 얘기할 기회를 만드세요.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어디 식당 같은데 밥 먹을 때 뷔페라든지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이제 식사 가능하죠 여러분. 바빠도 무조건 나오라 그래요. 네, 바빠도 나오라 그래. 여러분 내가 그런 말 했습니까? 가스라이팅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잘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스라이팅의 고수야. 왜냐? 나의 약점은 너무나 잘하니까. 그리고 정의관이 개입돼 있겠네. 여러분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이 오히려 정의 개입돼 있으도록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 정의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 나 그래서 정을 싫어해. 요즘 사회에서. 이 정을 이용한단 말이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을 이용한 겁니다. 맞잖아요. 가족 간의 혈연 간의 어떤 정을, 친족의 정을 이용한 거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겉으로 봤을 때 가족애가 강하고 친분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들 입맛대로 맛보고 싶은 대로 낼름 이렇게 먹은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관우님. 그래서 님이 살고 싶으면요. 지금 보니까 용보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자리를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보는 자리에서 얘기해요. 네, 선포하세요. 나한테 더 이상 금전적인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라. 여동생 너는 니들끼리 알아서 살고 어머니도 이 시간 이후로 돈 부탁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예 도와주지 말라는 게 어머니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보험료 정도만 해요. 보험료나 용돈 정도로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 또 팩트를 얘기가 장관님.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지금 우리 용범님이 43살 나이가 좀 있으시죠. 그럼 어머니라고 하면 60대 중반인 거 아니에요. 이제 어르신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노년의 단계까지 접근하셨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60대 중후반, 좀 많으시면 70세까지 됐겠죠. 근데 재혼을 하신다고 하죠. 그러면 보니까 상대방 분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60대 후반에서 70대 되실 겁니다. 예, 대략적으로. 그러면 내가 보니까 재혼할 때 이사갈 집을 없다고 하면 보니까 내가 어떤 느낌 드냐면 어머니랑 만나시는 그 어르신이 돈이 없는 거야. 둘 다 돈이 없는 거예요. 둘도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만약에 남자 쪽에서 뭐 오랫동안 일해가지고 뭐 정년보장 되는 일 하셔가지고 정년 퇴직하셔가지고 뭐 연금 있으면 공무원에서 연금 했으면 저렇게 집 얻어달라 돈 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분도 노후dob에 안 해놓으신 분 같아. 느낌이 그래요. 예. 네. 안 그래요? 어머니 지금 사시는 집 있잖아. 왜냐하면 동생은 출가했고 님도 따로 살고 그럼 집 어머니 어디 사냐 말이에요. 뭐 고시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응? 그리고 두 분이 나이 드셨는데 집이 뭐가 필요해 솔직하게 말해서. 안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이 그냥 뭐 방한카만 있으면 되지.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그냥 일반적인 왜 보면 그런 그 임대 아파트 같은 사셔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안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나이 드신 만큼 드신 상태에서 대출받아서 집을 마련해달라.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아니,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이제 와서 무슨 집이 필요해. 안 그래요? 어머니 나이가 못해도 60대 중반 넘었을 테고, 저 상대방 나이분도, 그 남자분이 뭐 연하자 아닌 이상은 60 후반에서 10세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 쪽에서 뭐 연금이나 뭐 이제 노후 대비 해놨으면, 굳이 어머니한테 집 해달라고 얘기할까요? 아, 그냥, 어차피 우리 먹고 사는데 뭐 내가 연금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히 생활되니까, 그냥 같이 삽시다. 나 살던 집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같이 살면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그러면? 그 이사갈 집 절반은 네 부담했다고 하는데 얼마를 부담했어?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자리 다 모아야 돼. 자, 일단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엄마 재혼하는데 그 집값 보태줬다고 했는데 얼마나 보태줬습니까? 내가 더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보니까 저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저쪽에 또 식구가 있나 봐요. 식구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단둘이 산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단둘이 살면 그냥 임대 아파트 같은데 10평 남짓한데 살아도 충분히 삽니다, 여러분. 두 분만 살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느낀 건데 저 상대 쪽에서 분명히 가족이 있는 것 같아. 피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수가 많으니까 공간은 이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대출받아서 뭔가 집을 살려는 것 같아. 반반씩 보탠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쪽, 저 남자분 쪽의 가족이 1억이라고요? 그럼 1억, 2억 더하기 2억. 그 님은 3억을 해주신 건, 조공을 해주신 거네요. 야, 진짜, 여태까지 만나본 사연 중에 최고의 SCV다, SCV, 진짜. 인간 SCV 여기 보네, 진짜. 돈 버는 기계 끝판왕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야, 더 되는 거죠. 저 알파라고 하지만, 저 알파에 포함되는 게 뭐 보험료라든지 용돈이라든지 생활비, 이것도 님한테 다 탔었을 거 아니야. 일을 안 하시니까. 예. 그거 하면 내가 봤을 때는 한 5, 6억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집에 갖다 준 돈이. 예. 한 6억 되는 것 같아. 15년 동안 부모님, 여동생하고. 뭐 대학교 등록금도 내줬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아니,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에이그, 이 바보야. 이 화상아. 야, 네가 힘들게 본 걸 왜 가족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가족들이 뭐 고맙다고 해줄 것 같아? 그냥 받으면 땡이지. 야, 차라리 이번엔 차를 사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돈이 없다고요? 참. 근데 님이 돈이 없게 만들었잖아요. 님이 돈이 없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님 탓이야, 님 탓.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안 준 사람은 안 줘요. 주더라도 최소한의 돈만 준단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그러니까 만약에 재혼한다고 하면, 근데 엄마 재혼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돈을 보태줘야 돼요? 몸만 가면 되잖아요. 만약에 돈 1억 필요하다 하면 나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야. 무슨 재혼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일반 결혼식보다 더 많이 필요하잖아. 안 그래요? 나이 드신 만큼 드신 사람끼리 만나는 재혼인데 무슨 일반 젊은 사람이 결혼하는 것만큼 돈이 드냐고.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응? 이게 그런 거야. 뭐냐 하면 그 용범님 같은 게 여태까지 해달라면 다 해줬으니까 저 정도 해줘도 다 해줄 거야. 그게 아예 가족들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나를 거역한 적이 없다. 자식으로서 한 번도 나를 거역한 적이 없다. 여동생이 부탁도 다 거절한 적이 없다. 무조건 오케이다. 예스맨.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것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미친 거죠. 이거는. 아무리 어머니라 뭐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니 최소한 우리가 상식성에 살아야 되잖아. 미안한 줄 알고 가족한테 이렇게 하면 미안한 줄 알고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적어도 내 밥그릇은 해야 되는구나. 가족으로서 최소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가족 관계가 정상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아예 대놓고 그냥 님한테 빨들 거봐 청춘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 제가 좀 말을 좀 평소보다 좀 거치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거치게 하더라도 부족할 정도야. 예. 자, 잘 들으세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딱 나와 있어요. 그냥 나중에 밥 먹자가 다 불러요. 밥 먹자가 다 불러. 엄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나 재혼할 적도 부르세요. 다 부르세요. 싹 다 불러요. 부르고 난 다음에 뭐 각서 같은 거 쓰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제대로 선포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동생이 왜 잘 들어라. 앞으로 내한테 돈 부탁하면 나 그때 가만 안 있는다. 좀 강하게 얘기하세요. 어. 그 니들이 뭐 돈 부족하거나 일 생기면 니들이 알아서 해.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어머니 그 재혼하실 분 잘 들으세요. 이번 이후로 저한테 돈 얘기하지 마십시오. 엄마도 재혼하면 솔직히 거의 남이야. 알아? 저쪽 식구 되는 거라고. 살다가 문제 있으면 저 어르신하고 같이 상의하세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강하게 얘기해야 돼. 이걸로 뭐 좀 싫은 소리 나오더라도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예 안 볼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볼 생각으로.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천년을 끊는다는 생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천년을 끊는다는 생각으로. 솔직히 난 천년 끊으라고 얘기하고 싶어 이거는. 여러분 끊어도 되잖아 이게. 끊어야 삽니다 이거는. 용범님. 끊어야 살아요. 안 끊으면 못 삽니다. 이미 제명이 못 살아요. 웬만하면 천년 끊지 마라고 하는데 나 봤을 때 이건 끊어야 될 것 같아. 끊어야 님이 삽니다. 끊을 각오하고 하셔야 돼. 끊을 각오. 아시겠어요? 아마 내가 봤을 때 끊을 각오 해야 돼. 저 얘기할 때 분명히 가족들이 반감해서 할 거예요. 아 갑자기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매형. 아 그동안 잘 지내셨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저희 사이. 뭐가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데. 니들도 그러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결혼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전 할 만큼 했습니다. 두 분 행복하게 사시고요. 두 분의 어떤 결혼 생활의 문제는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전 여기서 완전히 손 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분명히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서
어, 안 좋게 반응이 올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시면 안 돼.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안 그러면 아예 가족들하고 소식 끊고 연락처 바꾸고, 예, 멀리 이사가고 해가지고 안 보고 살든가, 예, 남처럼 살든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좋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뭐 며칠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20년, 20년. 20년 동안 이렇게 쭉 이어진 거를 여러분 그냥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겠어? 부드럽게 해결 같으면 진작에 해결했지. 근데 부드럽게 안 됩니다, 이거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강하게. 좀 싸움이 벌어지고 멱살잡이도 가능해야 할 수도 있어, 이게. 그 정도 각오하고 나서 얘기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화나면 무섭다. 혹시나 이런부터 한 번 더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한테 은음장을 놔야 돼. 그래야 사람 무서운지 압니다. 평소에 얼마나 만만했으면, 사연자분이 얼마나 만만하고 얼마나 물렁했으면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족들이 동급하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해줘요.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지 않아. 왜냐? 웬만하면 아무리 가족들이 뭐 수입 차가 많이 벌어지고 어떤 가족은 잘 살고 어떤 가족은 못 살아도 적어도 인간구신하고 살아가려고 하거든. 자기 밥벌이라고 살아간단 말이야. 누구한테 금전적으로 신선 안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이 단계를 훨씬 더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럼 가족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가족이 아니야. 용범님 잘 들으세요. 가족이 가족 역할을 못하면 그때부터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수준이야.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습니다. 저는 옛날의 생각이랑 변함이 없는 게 뭐냐면 가족이 역할을 잘해야 그게 가족입니다. 무슨 돈 잘 벌고 그러니까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적어도 남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죠. 돈 금전적으로. 예. 내 앞가림 하면 사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혹시 뭐 장남 장녀다 이러면 가족들이 모든 그 거사를 다 책임지려고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보상 안 옵니다. 그거 절대 나한테 안 돌아와. 아마 용범님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면 가족들이 나한테 뭔가 보답을 해주겠지. 뭐 보답 뭐 해줘요? 보답을 했으면 이미 이렇게까지 사연 안 보냈겠죠.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시간 지나도 안 돌아올 겁니다. 예. 자, 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미 가족으로서 역할을 상실했다. 두 사람, 여동생, 어머니. 가족으로서 섬을 심하게 넘었습니다. 이미 살려면 가족들하고 연을 끊고 아예 선전포고하고 사셔야 됩니다.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다 안고 가려고 하지 마. 제일 미련한 방법이야. 가족들 뭐 금전적인 문제, 채무 문제, 인간 문제 다 안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중국에 가서는. 음. 각자의 문제는 각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더라도 최소한도로만 도와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희생은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희생은 바보 같은 겁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자, 사연자분 잘 들으세요. 더 이상 희생하고 살지 마요. 희생은 절대 미덕이 아니에요. 그냥 호구 같은 짓입니다. 더 이상 호구 같은 삶을 살지 않으시려면 가족들한테 제대로 얘기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 금전 부탁이라든지 신세 같은 거 못 치게 만드세요. 그래야 님이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젠 그만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지 마세요.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